일요일 아침인데 좀 힘 좀 냅시다. 요거만 어쨌든 끝나면은 또 일요일 오후는 또 즐겁게 또 여러분의 시간 가질 수 있잖아, 그치? 자, 어제 했던 중복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원순열 같은 경우는 기준을 세워놓고 나머지를 세우느냐, 아니면은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고요.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굳이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몇 가지를 딱 쓴 다음에 다 곱하면 됩니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내용이 바로 중복순열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쨌든 6번 유형까지 해봤고요. 오늘은 7번 유형부터 12번 유형까지 6개 유형을 하고 합통도 풀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48번 챌린지. 맞아요? 맞죠? 오랜만에 써가지고 철자가 가물가물하네. 챌린지라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L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전까지는 서로 다른 거였어요. 항상 사람도 그렇고 공에도 번호가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 다른 번호가 적혀있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1번 공이 4개, 2번 공이 2개 이런 식으로 같은 번호의 공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스페셜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7개의 철자가 다 다르죠? 그렇죠? S, P, E, C, I, A, L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챌린지는 어때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L도 2번 나오고 E도 2번 나오고 또 있나? L 2번, E 2번 이게 다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할 때 그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했을 거야.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P팩, Q팩, R팩 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R팩 된다는 거. 기억납니까 공식? 그러니까 전체 팩토리얼을 구한 뒤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준다라는 개념인데 얘들끼리 바뀌어도 결국은 한 가지. 이것도 지들끼리 바뀌어도 결국은 한 가지. 얘들끼리 바뀌어도 결국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바뀌는 수만큼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이 공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챌린지 같은 경우를 그냥 나열한다고 치면은 이게 9개였나요, 철자가? 그렇죠? 9개의 철자를 나열하는데 이 중에 C가 1개니까 1패, H도 1개니까 1패, A도 1개니까 1패, L은 2개니까 2패, E도 2개니까 2패, N 1개니까 1패, G 1개니까 1패. 이런 식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일렬로 나열을 하면은 이만큼 나오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냐면은 양 끝에 L이 와야 되는데요. 이 L 두 개가 하나는 왼쪽 끝에, 하나는 오른쪽 끝에 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배열을 해야 되는 이 철자는 7개만 남죠? 9개 중에 2개는 이미 배열됐으니까. 그치? 그럼 이 7개만 배열한다고 친다면 이걸 배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7팩토리얼일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L 2개를 무시하고 이제 남은 문제를 보면은 C가 1개, H가 1개, 그 다음에 A가 1개, 그 다음에 E가 2개죠. 그리고 N이 1개, G가 1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올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L 2개는 이미 위치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7개의 철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거를 얘로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정답인데 1팩은 어차피 1이니까 보통 안 쓰죠. 이런 것들 잘 안 쓰고요. 2팩분의 7팩입니다. 7팩이라는 게 어쨌든 7 곱하기 6 곱하기 이런 건데 이렇게 쓸까요? 간단하게
나누기 2. 5 빼기 120이죠 이게. 맞나? 120 맞을 거예요. 이거 약분 이거 3이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21에다가 120 곱하는 뜻이네. 이게 얼마야? 얼마야? 어휴, 이게요 2520이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전체 개수는 2520까지다 라는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수열을 구할 때는 같은 것이 몇 개 있냐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보통 1팩은 1이기 때문에 잘 안 쓰죠. 다른 숫자, 2개, 3개 이렇게 쓸 때만큼 쓰는데 정확한 공식은 당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이제 이 확통에서 배우는 순열이 이제 고1 때 배웠던 순열과 차이가 있다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세 개의 순열이 이제 추가된다 보면 될 겁니다. 무슨 이해가요? 52번 6개의 숫자가 있는데 0이 1개, 1이 2개죠. 그리고 2가 3개입니다. 이걸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인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얘기했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차피 맨 첫 자리에는 0이 못 오기 때문에 맨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2다.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남은 5개가 둘, 셋, 넷, 5개가 각각 1 하나 뺐으니까 0 하나, 1 하나, 2, 3개가 있는 건데 이 다음부터는 0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맨 첫 자리만 0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 하나, 1 하나, 2,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5개니까 어쨌든 5팩 프리알 나누기 0 1개니까 1팩 1도 1개만 남았죠. 1을 앞에 썼으니까 하나 1팩 그리고 2가 3개 있죠. 3팩 이만큼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분자가 5, 4, 3, 2, 1 분모는 3, 2, 1 그러니까 3, 2, 1, 3, 1 약분하면 5, 4만 남죠. 그래서 20가지 배워보라는 얘기고 20만이니까 20만 얼마라고 하는 이 수도 마찬가지인 게 2 하나 썼어요 지금. 그럼 남아있는 게 0 하나, 1, 2개, 2, 2개죠? 5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건데 0은 1개, 1팩 1은 2개, 2팩 2도 2개, 2팩 이만큼 있을 거란 얘기고 이게 얼마야? 5, 4, 3, 2, 1, 2 약분했다고 치면은 분모 2 하나 남네. 그렇지 이렇게 30개가 되겠군요. 맞아요? 그 정답은 1번 케이스가 20개, 2번 케이스가 30개이므로 총 50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만 단위를 1일 때랑 2일 때랑 나누어서 케이스를 풀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전체 개수를 구해. 0이 맨 앞에 올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개수가 한 다음에 0으로 시작하는 것만 빼도 돼요. 이해가요? 전체 개수가 당연히 6개를 다 나열하면 6팩이고요. 0이 1개, 1이 2개, 2가 3개니까 전체 개수 이만큼입니다. 여기에서 맨 앞에 0이 오는 걸 빼자. 그럼 무조건 자연수가 될 테니까. 0이 온다는 얘기는 남은 5자리가 1, 2개, 2, 3개니까 총 5개를 나열할 건데 1, 2개, 2,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답이 똑같이 5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서 푸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전체에서 빼는 방법으로 확통을 끝까지 한번 배웠으니까 아마 그 용어가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여사건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전체에서 나머지 사건을 뺀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사실은 이 확통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케바케. 내가 이렇게 분류를 잘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를 잘 읽고서 경우가 4가지가 있겠네. 이 경우를 하나씩 보면 되겠구나. 보통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많습니다. 케이스 나누는 연습은 계속 한 1년, 2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려워요. 꽤. 그 다음에 있는 56번 6개의 문자 A, B, C, D, E, F 이거는 문자가 다 다르네. 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야 하는데요. 모음이 뭔지 알고 있죠? 영어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고 반자음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반모음인가? 반자음인가? Y 같은 거는 보통 반모음 취급하지 않나? Y는? 까먹어 모르겠다. 모음은 여기 말하는 이제 A나 E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음은 B, B, C, D, F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따지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건 자음이고 아야, 어여 이런 건 모음이 되는 거죠. 6개를 그냥 쭉 나열하면 당연히 6팩토리얼일 거예요. 720까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모음 A와 E는 무조건 알파벳 순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 B, C, D, E, F 이렇게 쓰는 단어는 허용, 가능인데 E, B, C, D, A, F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모음이 A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라서 E가 이렇게 먼저 나오면 안 돼라는 거죠. 이해 가나요? 혹시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나? 배웠을 텐데 분명히 이거. 네. 모음을 모두 X라고 치환하듯이 봅니다. 다시 말해서 A도 X, E도 X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는 6개가 다 달랐지만 지금은 X, X 2개는 같고요. B, C, D, F 그러니까 총 6개 문자 중에 2개는 같고 나머지는 1개씩 나온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마치 X 2개와 B, C, D, F 이것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6개가 있는데 1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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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팩을 생각할게요.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 나누는 것만큼 나올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그쵸? 여기 몇 가지야? 6팩이 720이니까 나누기 2니까 일단 360까지 하겠지. 그치? 이해가지? 근데 이렇게 나눠서 뭐 할 건데? 라고 할 때 X 중에 첫 번째 X에는 첫 번째 모음인 A를 두 번째 X에는 두 번째 모음인 E를 다시 대입하면 무조건 모음은 알파벳 순서 아닌가? 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야, 얘네들은 무조건 순서를 지켜야 돼 라는 게 나오면요. 일단 이 순서를 지켜야 할 것들을 일단 모두 X, X, X 같은 문자 취급을 해요. 그래서 배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 좀 전에 중요한 거야. 첫 번째 X에는 첫 번째 알파벳, 두 번째 X에는 두 번째 알파벳. 이렇게 차례차례 대입하면 무조건 이 배열된 문자는 모음은 알파벳 순서가 될 거란 얘기예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죠. 첫 번째 X에는 A를, 두 번째 X에는 E를 대입했으니까. 그 이해가? 이건 수능에서도 엄청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 학원에 가가지고 3개, 4개 배워도 굉장히 큰 성공하는 거라고. 그치? 지금 본다면 사실 이게 이 세 문제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수능에서도 엄청 잘 나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특정 문자들을 특정 순서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일종의. 서로 다르잖아. 본점까지만 해도 부수면 다 달랐잖아. A, B, C, D, F. 그렇죠? 서로 다른 문자들을 배열하는 건데 특정 문자는 특정 순서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 5, 6, 7, 8, 9, 0을 배열할 건데 홀수들은 무조건 크기 순으로 배열해야 한다.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얘가 특정 숫자들 혹은 특정 문자들은 반드시 특정 순서대로만 배열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그 애들을 일단 모두 똑같은 문자로 치환을 한 다음 첫 번째 문자에는 첫 번째 순서를, 두 번째 문자에는 두 번째 순서를 대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점수만 잘 따면요 다 용서가 돼요. 알겠죠? 점수만 잘 따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0번. 이거 나 초등학교 때 이 문제 풀면서 참 재밌었는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쪼개져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뭐 꼭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되지만 왼쪽 하단이 A, 오른쪽 상단이 B고요. 요 B에서 날일자 자리로 떨어진 이곳에는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되게 구역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뉴욕에서나 볼만한 블록화되어 있는 도로망인데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애들한테 시키면 애들 막 숫자 열심히 써가면서 하던데 숫자 쓰는 것도 배웠나요 혹시? 배웠어? 그것도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나중에 혹시 문제 풀다가 응용 문제 나오면 한번 해줄게요. 일단 A부터 P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만한 2x3라고 불러야 되나? 이걸 3x2라고 불러야 되나? 3 곱하기 2짜리 직사각형 모양을 일단 이용을 해야 A부터 P까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로 샜다가는 최단 거리가 안 되게 돼요. 그쵸? 다시 할게요. 최단 거리로 간다는 것은 A부터 P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위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뭐라고요? 오른쪽과 위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과 위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 오른쪽과 위의 순서를 바꿔도 오른쪽 3번과 위 2번만 만족한다면 무조건 A부터 P까지 도착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것도 배웠나요? 다시 한번 뭐라고? 이건 도로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통과해서 가는 건 안 됩니다.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근데 A에서 P까지 가는데 지금 보다시피 오른쪽 위로 움직이는 거잖아, 전체적인 그 흐름이. 그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만 가야지 왼쪽으로 간다거나 아래로 간다고 하면은 최단 거리가 안 되게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 위. 대신에 오른쪽 위 이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이래서 뭐 위로 먼저 가고 오른쪽 2번 간 다음에 위로 한 번 가고 다시 오른쪽 가도 어쨌든 5칸 움직이는 건 똑같거든요. 둘이. 그래서 오른쪽 위 이것을 오른쪽 몇 번과 3번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right라고 쓸게요. R 그 다음에 위로 갈 때마다 이건 up이라고 쓸게요. U 그러니까 주황색처럼 움직이는 것은 오른쪽 위 이런 뜻이고 파란색처럼 움직인다는 얘기는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R 3개와 U 2개를 여러분이 마음껏 배열해도 결과적으로 A에서 P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A부터 P까지 최단 거리로 가라라는 얘기는 저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만큼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란 얘기고 무슨 게임으로 본다면 커맨드 입력하는 거랑 비슷해. 따다닥 이렇게. 길이 중간에 하나도 끊긴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중간에 한 군데라도 끊긴 구석이 있었으면요.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숫자 적기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때는. 이해가요? 그러니까 길이 굉장히 불규칙하거나 혹은 중간에 끊긴 길이 있거나 반대로 반드시 어떤 지점을 통과해야 하거나 이렇게 특수 조건이 붙을 때는 숫자 적기가 제일 편할 거고요. 그건 나중에 나오면 또 할게요. 지금과 같이 아무런 도로에 이상이 없이 막힌 곳 없이 뻥뻥 뚫려있는 이런 도로일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R 3개와 U 2개를 그냥 순서 바꿔서 막 해도 어쨌든 도착하지 않겠느냐. 결국 무슨 문제야?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커맨드 입력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해가지고 5개 문자를 배열할 건데 R이 3개, U가 2개이므로 이만큼 나오겠구나. 이게 뭘 구한 거다? 이게 A에서 P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요 날일자 모양. 그쵸? 날일자 모양으로 날일자 옆에 누워있는 저렇게 된 모양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오른쪽 2칸과 위 1칸 아니겠습니까? 그쵸? 마치 U, R, R 이 3개의 문자 배열하는 거랑 같지 않겠어요? 위로 1칸, 오른쪽 2칸.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고, 그렇지? 따라서 이것도 3개의 문자를 배워가니까 일단 3팩토리알
U가 1개 1팩토리얼, R이 2개 2팩토리얼. 이거만큼 하는 게 바로 P에서 B로 가는 방법일 수 아니겠느냐. 따라서 A에서 P를 거쳐 B로 간다는 얘기는 이만큼 방법으로 P에 도착한 다음에 이만큼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거죠. 뭐 나머지는 이제 계산되죠. 5 곱하기 4만 남겠네요. 분자는 3이 1 약분한다고 치고 그 분모는 2만 남은 거고 이쪽은 3만 남겠네요. 약분하면 이건 2니까 30까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숫자 적기 기타 등등이 수능에 옛날에 거의 단골처럼 나오던 겁니다. 이게 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지고 최단거리 구하시고 아마 여기에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저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거 가면은 아마 몇 개 있을 텐데 이걸로 아마 부족할 테니까 나중에 내가 저기 프린트 같은 거 추가로 또 주고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또 부족할 테니까 일단 여기 교재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연습하도록 하고 학교, 내가 얘기했잖아. 학교 교과서든 뭐 학습지든 뭐 집에서 따로 푸는 문제집이 있다면 갖고 와서 질문하세요. 내가 숫자 쓰게 해봤는데 잘 안 된다. 내가 숫자 쓰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와가지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 가면은 졸리기만 하지 공부는 잘 안 될 거야. 질문을 해야지 쏙쏙 들어간다 이거지. 64번. 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투표권이 없었지만 나는 사전 투표를 했어요. 누구를 찍었느냐? 뭐 그거는 비밀 투표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누구를 찍었느냐 보다는 누가 되더라도 잘 이끌어 달라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쵸? 네.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10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다 투표를 한대요. 근데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가 뭐예요?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왔어. 명은 이름 명자지 이게. 그치? 그래서 기는 이렇게 쓴다, 기록한다라는 거고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반장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그런 선거할 때 거기다 투표지에 이름 적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런 선거를 의미합니다. 5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몇 명의 후보가 나왔죠? 13명이야? 집에 공모문이 왔는데 몇 개만 읽고 나머지 안 읽었어요. 왜 읽어? 쓸데없이. 5명의 후보가 있고요. 10명의 유권자. 투표하는 사람은 10명이거든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름을 안 쓰면요 이 5명의 후보 5명의 후보를 편의상 대문자 A, B, C, D라고 부르겠습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 뭐 델타 이런 식으로 5명의 후보를 편의상 A, B, C라고 부를게요. 10명의 유권자가 각각 투표 무효는 없고 무효 없이 그냥 투표만 한다고 친다면 이름 없었으니까 우리는 무엇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각각의 사람의 득표수만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이 사람이 뭐 3표, 이 사람은 2표, 이 사람은 1표, 이 사람은 4표, 이 사람은 빵표 이런 식으로 10표 중에 이런 식의 득표수만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지가 당선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요? 자 다시 할게요.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사람의 득표수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종의 한 가지 경우의 수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한 가지 경우의 수. 이런 종류로 다양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를 찾는 문제입니다. 내가 보통 중복 조합할 때 다시 할게요. 이런 중복 조합 배웠지? 원래 중복 조합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I를 뽑는 경우의 수 이고 그것을 기호로 NHR이라고 쓰고 계산은 N 더하기 R 빼기 1C R로 한다 가 일단 정의예요. 이 자체도 물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외웠다고 칩시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외웠는데 적용 가능합니까? 힘들 겁니다. 이게 중복순율이에요?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헷갈릴 거라고요. 내가 매일 하는 게 이겁니다. 중복조합 이거 시험의 베스트입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수능이든 뭐 내신은 말할 것도 없겠죠. 내신은 뭐 5개 6개 나올 겁니다만 수능에서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못 찾아요. 잘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중복조합은 정의가 이래 계산 이래라고 한다면 이거만 외워서 힘들어. 그래서 하나의 예제를 외우는 게 하나 좋을 겁니다. 같이. 그리고 그 예제가 다양한 거에 적용할 수 있는 예제가 뭐냐? 바로 방정식입니다. 조건은 음이 아닌 정수예요. 이 정수회가 몇 쌍이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정답은 문자가 3개죠. 3, H. 우변은 10입니까? 10.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 이거 외워주세요. 그냥. 예제까지 같이. 당연히 계산은 더한다고 했죠. 13. 1 빼면 12 나오죠. 12C, 10이랑 같은 거고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얘 대신에 보통 12C 2를 선택합니다. 이 계산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12 곱하기 11. 12에서 2개 쓰고 나누기 2팩토리얼. 66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중복조합을 공부할 친구들은 아예 이만큼을 통째로 암기해 두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일단 정의니까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공부하려면 당연히 정의는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저거만 갖고 과연 중복조합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손쉽게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방정식 예제를 하나 암기해 둬야 돼요. 조건은 뭐라고요? 음이 아닌 정수라고 말이죠. 자, 이게 원리가 어떤 건지는 이미 개념 설명에서 들었다 칩시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거라면 내가 설명해 주겠지만 한번 들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했다고 치면 이제 잘 보세요. 적용 가능할까요?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는요. 각 후보자가 몇 표씩 득표했는지밖에 몰라요.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각각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A, B, C, D라고 부른다면 이 5사람의 득표 수를 합치면 몇 표야? 10표일 거고요. 그리고 이 A, B, C, D는 당연히 보다시피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따라서 이 무기명 투표는 전체 몇 가지 나와요? 한다면 문자 5개죠. O, H, 10까지입니다. 이거를 억지로, 그러니까 물론 처음 이거 배울 때는 억지로 막 설명해 주긴 해요. 근데 앞으로는 중복조합을 한 번 이상 배운 친구들은 차라리 예제를 하나 암기하고, 특히 조건, 의미하는 정수 조건, 조건까지 같이 암기해 놓고 무조건 문자가 3개니까 앞에다 3 쓰고 우변이 10이니까 우변이 10 쓴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정답은 이거고요.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더하면 15니까 14 컨비네이션 10, 즉 14 컨비네이션 4랑 같아서 14부터 4개, 14, 13, 12, 11이 되겠죠? 에다가 분모는 4팩토리얼 4, 3, 2, 1인데 그래 6, 3, 4, 10이죠? 네, 3, 4, 10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 다음에 이거 2 약분 이거 7 남네요. 7 곱하기 13 곱하기 11이야? 이거 얼마야? 1001개. 아, 그러게 1001이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를 내가 방금 뭘로 풀었습니까? 방정식화했다는 거예요. 글쎄 몰라 뭐 전쌤은 어떻게 수표인지 내가 모르니까 나는 어쨌든 이게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도 아마 다양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방정식화 시키면 되겠구나. 방금 아까 얘기한 그 예제 A는 3표, B는 2표 뒀어. 이건 마치 A, B, C, D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3, 2, 1, 4, 0이다. 요 해 하나가 이 득표수 하나랑 같은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 해만큼 다양한 득표수가 나올 거야 라고 푸는 방식입니다. 이해가요? 이 방정식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 건 말할 것도 없죠. 68번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에서 10이 나올 때 자, 음이 아닌 정수회, 이게 기본 세팅이 아니었나? 그치? 음이 아닌 정수회가 몇 개니 물어보면은 당연히 3의 70이 되는 겁니다. 아까 계산했던 3의 70은 66까지, 그쵸? 일 거고요. 또 다른 게 하나 나와 있죠, 여기. 양의 정수회. 자, 양의 정수회와 음이 아닌 정수회의 차이점은 뭐죠? 0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쵸? 양의 정수회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자연수회라는 뜻이에요, 자연수회. 즉, 아까는 0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0이 안 될 뜻이에요. 이해가요? 이런 거 어떻게 푼다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는들? 어차피 한 표씩은 받는다는 얘기야. 어차피 한 표씩은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표씩을 미리 주자. 하나씩을 미리 주자. 야, 어차피 자기는 자기 찍을 거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지 뭐. 그치? 그래서 뭐라고? 어차피 이게 자연수니까 1 이상은 있을 테니까 1, 1, 1 하나씩은 미리 주자. 그럼 마치 어떤 느낌이야? 우리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후보자가 3명, 유권자는 후보자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어차피 자기 자신 자기 자신한테 찍을 거니까 나머지 7명이 이 3명의 후보한테 투표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래놓고선 조건을 음이 아닌 정수의 조건을 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따라서 정답 몇 개하면 이거는 3H7이겠죠. 더하면 10이니까 9H7 아니 9C7 이거는 9C랑 같고요. 따라서 9 곱하기 8을 6 곱하기로 나누는가 4고 36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66과 36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덧셈하시오니까 102가지 될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 확통 12문제를 어제 오늘에서 풀었습니다. 그쵸?